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조성국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전 제작 과정 중에 저희가 상학과 화학을 따로 작업을 했는데요. 총이치 전 제작 과정 중에 아가 메모를 이용한 유동성 레진 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력 관리가 또 안 돼서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한데, 어, 그래도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했던 상학 총이치를 만드는 상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진의 전입 방법에 따라서 가압 성형법과 유입 성형법 그리고 주입 성형법 이렇게 세 가지 레진 전입 방법에 따라서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이 달라져요. 저희는 일단 상학은 지금 보이시는 유입 성형법을 통해서 제작을 했고요. 화학은 가압 성형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유입 성형법이란 유동성 레진을 주형 속으로 부어 전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매몰제는 아가 또는 실리콘 매몰제를 사용하고요. 함은 일반 플라스크가 아닌 전용의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레진은 열중합 레진이 아닌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가압 성형법 같은 경우에는 열중합 레진을 사용했고요. 매몰제는 석고랑 경석고를 사용했죠. 그리고 함은 일반 플라스크, 금색깔의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 과정을 이렇게 총 16개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 보았어요. 먼저 이제 나비치가 제작이 완료되면 치은 형성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 구강 내 시적해보고 교합 관계 및 그런 악관계 기록들이 제대로 기록이 된 상태로 환자가 편안하다고 하면 그 뒤에 메모를 해서 세컨더리 파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가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아가 메모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비치 제작이 완료가 되면 그 네거티브 인덱스 있죠? 마운팅 플레이트와 모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형을 물에 침수시킨 다음에 아가 전용 플라스크를 조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형을 플라스크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아가를 전입을 합니다. 아가를 전입한 뒤에는 그 아가 수축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1시간 동안 경화를 시켜서 충분히 수축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 메모를 하고 나서 아가가 충분히 경화된 뒤에는 모형을 분리를 하고요. 모형을 분리한 다음에는 인공치까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인공치를 분리한 다음에는 이제 왁스 워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인공치는 그 자리에 배열을 하고 이제 왁스가 떨어져 나간 그 모형을 분리를 하게 되면 인공치와 모형 상의 공간이 비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레진을 전입해서 레진 의치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아가 몰드의 인공치 왁스워시가 끝나면 아가 몰드의 인공치를 배열을 하고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다음 모형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모형을 충분히 건조시키지 않으면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형을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를 믹싱하는 게 아니고요. 레진을 믹싱한 다음에 이제 유동성 레진을 전입을 해줍니다. 네, 유동성 레진 전입이 끝난 뒤에는 레진을 이제 중합을 시켜주고요. 그 뒤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충분히 중합이 끝난 뒤에는 다듬질과 연마를 하고 나서 이제 완성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16가지 단계를 만들면서 이제 다음부터 사진과 함께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나비치 제작부터 완료부터 모형을 물에 침수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치은 형성, 네, 인공치 배열이 끝나고 치은 형성까지 한 그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모형을 분리한 다음에 네, 메모를 해야 되기 위해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마운팅 플레이트와 모형을 분리할 때에는 추 리마운팅을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인덱스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히 모형을 분리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아가의 수분을 그 모형이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충분히 물에 침수시킨 사진입니다. 책에는 뭐 5분간 침수하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최대한 물을 많이 먹여주는 것이 네, 아가의 혼수비 그 수분을 뺏어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비치 제작 완료에서부터 모형을 물에 침수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전용 플라스크를 조립하고 아가를 전입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전용 플라스크를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석고 메모를 할 때는 전용 플라스크가 아닌 그냥 일반 플라스크, 저희가 알고 있는 함을 사용해서 메모를 했다면 아가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보이는 전용의 플라스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밑에 보이는 지금 그 마개로 제가 막아 놓았는데 가운데는 레진 주입구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공기를 배출하는 배출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조립을 하고 한 뒤에는 이제 모형을 아가 전용 플라스크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다시 한번 고정을 시킨 다음에 모형을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가를 이용해서 메모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아가 전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진 찍어. 몇 장? 영상 하면서 사진 찍어도 되지 않아? 네, 지금 영상 하면서도 사진 찍어도 되지. 거기서 밑에 거 사진 찍어도 되지. 안 되는 거야? 아이폰은?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두께로 영상에 보이듯이 일률적인 두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글쎄. 저렇게 그 플라스틱 자, 아가를 채운 다음에 촉이 흉합될 때 냉각을 들어가는데 냉각 수에도 완전히 채워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물이 채워져 버리면. 그리고 아가는 부족하게 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과잉되게 아가를 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축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가가 조금 과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영상을 계속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가가 조금씩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잠그시는 게 아니라 아가가 조금 과잉될 걸 생각해서 초기 중합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목해지게 밑에서 네. 끌어 당기니까. 네. 들으셨나요? 밑에서 끌어 당기기 때문에 오목해지기 때문에 아가를 과잉되게 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를 전입한 뒤에는 네, 다시 바로 물에 넣혀서 식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화시킨 뒤에 그 전용 플라스크의 3분의 2 정도만 물에 잠기게 해서 수축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약
1시간 정도 경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더 충분히 경화를 시켜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가 매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경화를 시키고 그 모형을 이제 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교수님께서 또 작업을 저희를 도와주셔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보이죠? 자, 열었어요. 그렇게 분리를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스파츌라 좀 줘봐라. 줄 남 찍고. 스파츌라를 가지고 저 모형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손 잡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가를 떠내자 이 말이에요. 떠내는데 이게 밑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뚫려요, 안 뚫려요? 뚫려요. 뚫리니까 모형으로 가정하면 여기에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닿고 이렇게 오려내야지.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되니까 자, 스포츠라 지금 모형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봤어요. 닿은 상태에서 조금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조금만 떠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왜 한다고요? 깊숙이 들어가면 빼내기 위한 손잡이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잡을 곳이 없어서 굳이 많이 떠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깊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곳이 스파츌라가 아니라 모형을 끝까지 다 하고 가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잡을 수 있는 부위만 깨끗하게 떨어졌죠? 이제 되나요? 예. 자,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들어주면 되죠? 네.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깨끗하게 됐죠? 네. 그러면 내진 주입로가 어디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큰 걸로 여기 중앙에 너무 뒤쪽에 뚫어지면 아래까지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중앙 3분의 1 정도에 뚫어져야지 흘러 들어가서 양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커터 날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하고 뒤에서 잡은 상태에서 구멍 뚫을 부위를 안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 것이 투명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돼요? 갖다 이렇게 뚫어주면 되는 가운데. 이해되나요? 가운데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불렀어요. 뚫렸죠? 자, 그대로 빼주면 내진이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차고 바깥으로 양쪽으로 밀어내겠죠, 기포를. 네.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입로보다 배출로가 적어야 된다 그랬죠? 배출로는 어디로 뚫어져야 될까? 인공치가 아닌 여기 상하 결절 있는 부분에 뚫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여기에 여기요. 상하 결절. 이해되나요? 예. 자, 그럼 빠졌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뚫렸어. 여기서 이렇게 차고 나오면서 당연히 일로 쭉 빠져나오겠죠? 네. 잘. 하나는 본인이 뚫을 것. 네. 내가 다 뚫어지지 않고. 네. 이해돼요? 예. 자, 3개의 구멍 중에 2개는 내가 뚫고 하나는 본인이 뚫는다. 이해돼요? 네. 자, 이래 놓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레진 칠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에 자, 분리해. 놓고 순서대로. 중절치부터. 죄송. 자, 중절치. 축절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견치. 자, 이렇게 해서 담고 어떻게 돼요? 조립해서 나가면 안 움직이죠? 이대로 놓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없었어요. 저쪽에 가서 주전자 끓는 물로 주전자하고 스팀으로 깨끗이 쳐서 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예.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꽂아요. 보자. 여기에 꼽아야 되는데 좌우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이고. 이해돼요? 네. 좌우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완전.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 인공치 꼽았겠죠? 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모형 깨끗하게 왁스하고 여기에 무슨 분리제? 레진 분리제 깨끗하게 발라서 액체가 없는 상태로 다 드라이하고 네. 들어가는 레진이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 유동성에
레진 분리지가 남아있으면 액체와 액체가 만나는 기포겠죠. 발라놓고 깨끗하게 에어로 불어서 깨끗하게 코팅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조립하면 인공치만 박혀있고 이거 내진상 다 빠져나왔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뚜껑 다 조립하고 이대로 들고 있고 레진 흘러 부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나오겠죠. 그 부분은 내가 계속 보여줄 테니까 우선 이 작업까지 3명 계속 코. 네, 그 영상 도중에 제가 설명을 뭐 조금은 해드렸는데,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레진을 전입하기 이제 모형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형을 분리하기 위해서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모형 가장자리를 이렇게 긁어 주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모형을 분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상악 모형과 이렇게 트레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인공치를 떼고 이 트레이의 순서대로 중절치, 측절치, 견치, 뭐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이런 순서대로 좌우측이 헷갈리지 않게끔 트레이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인공치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왁스 워시를 진행을 하러 가야 돼요. 그 왁스 워시를 진행하게 되면 모형도 같이 왁스 워시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왁스가 있었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워시를 하고 이렇게 인공치를 제자리에 배열을 하게 되면 다시 이 모형을 조립을 해주는 겁니다. 아가 몰드에 인공치를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뒤에는 모형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형을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유동성 레진이기 때문에 액체와 만나면 기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레진 분리제까지 도포를 하고 모형을 건조시키면 유동성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유동성 레진 전입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매번 저희가 레진이라고 하면 뭐 스티키 상태 뭐 그런 상태 지금 생각이 정확히 나질 않는데요. 아무튼 도브 스테이지 즉 병상에서 전입을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병상 상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유동성 레진을 바로 전입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만. 자, 액체예요. 보시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종이컵에서 그냥 저 아가 플라스크로 바로 레진을 전입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끓인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죠? 콜드 큐어니까 압력이니까 쪄낸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만두 쪄낸다고 생각하면. 자, 기포 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들고 내가 넣을게. 자, 주입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주입로 구멍을 넣고 보이시나요? 저 그 가운데 구멍이 레진 전입. 지금 이게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기포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전입. 요 레진에서 밀고 나오죠? 양쪽으로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이때 더 흔들어서 안에 기포를 다 빼주라 이 말이에요. 몸을 흔들지 말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대로 들어간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기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때도 완전히 다 채우지 말고 어떻게 돼요? 3분의 1 정도만.
자, 이때도 지금 뜨거운 물에다 넣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때도 가만 놔두면 초기 중합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밑에서 끌어당기면 오목해지면서 윤기가 사라져요, 물기가. 내지는 액체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 기계에 넣는데 이 기계가 압력 중압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거예요. 이쪽에서 파. 그래서 이 기계는 즉 압력의 중압기의 요구 조건은 타이머 있어야 되고요. 압력 있어야 돼, 압력. 물의 온도가 맞아야 돼요. 물의 온도, 압력, 타이머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가 다 이 세팅돼 있어요. 버텍스는 외국의 유명한 회사인데 한국에서 만나서 버텍스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해되나요? 자, 지금 막 넣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넣을 때도 어떻게 돼요? 물에 앉아 채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정도까지 채워진다 가정하면 네. 뜨거운 물이니까 어때? 밑에서부터 중압되면서 끌어당기겠죠. 네. 그럼 물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이 스프루 부분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주겠죠. 우리 레저버 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네. 자, 나머지 3개 다 가져와. 빨리 부어. 자, 신기하죠? 이렇게 레진을 전입을 하면 레진의 광택이 사라지는 초기 경화까지 기다린 다음에 30 psi 압력에 30분간 압력 속에 넣어서 중압을 유도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음 날 이렇게 3명의 친구가 가장 빨라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기 벌텍스라는 그 상품명을 가진 압력솥 위에다가 중압을 시키면 됩니다. 30분 뒤에 자동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는데요. 압력솥의 기능에는 타이머, 압력, 물의 온도 3가지만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완료가 되면 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날 수업을 하면서 또 하나 깨달았던 게 있다면 기공사가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공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기공사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를 만들고 판매를 하니까 정작 일선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기공학과 출신들이 제품 개발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0분 뒤에 중압이 끝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함에서 아예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형상에서까지 분리를 합니다. 지금 사진이 그래서 그런데 정말 가합 성형용 함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만들었던 의치보다 정말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연마하기도 엄청 수월했고요. 진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연마를 하고 났을 때 이렇게 광택이 정말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악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악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진짜 기공에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깨끗하게도 의치를 만들 수가 있구나. 왜냐면 연마할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대본 안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PPT를 보고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냥 이거를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그쵸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조금 발표 뭐 영상을 찍는다 하면 좀 부담감이 크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가라앉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좋은 또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화학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다음번 발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가메모를 이용한 유동성 레진 전입에 대해 발표를 한 신한대학교 칠기공학과 조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